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태계 구성 요소에 관계하여 식물 분포 특이성을 조사하게 된 식물 탐구조라고 합니다. 김시온, 이연배, 박인표, 임경민, 김정현, 박희원 이렇게 6명이 함께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 설계에서는 잔류조사, 실험 설계, 목적 및 예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 준비에서는 재료 준비와 실험 도구 설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험 진행에서는 식물 생장 관찰과 실험 조건 관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산출에서는 실험 결과 산출, 실험 결과 정리, 그리고 실험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료조사입니다. 첫 번째로 여가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와 같은 생물들은 배설하거나 죽을 때 암모니아를 배출합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용해되어 암모늄 이온이 되며 니트로소모나스 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염이 되고 니트로박터 박테리아에 의해 최종적으로 질산염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질산염을 수초가 양분으로 삼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분포 특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식물과 같은 생물들은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고 다른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 분포 특이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 특히 토양 특설, 광량, 천적 등 생태계적 요인이 크게 관여합니다. 실험 설계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초 설계. 통의 수초를 키우며 여러가지 생태적 변인 중 한 가지씩을 변화하여 수초 생장 차이를 비교하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조작 변인 설정. 1.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에서 키우기. 2. 강량이 없는 환경에서 키우기. 3.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키우기. 4. 조작 변인이 없는 환경에서 키우기의 4가지 환경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 생물 선정.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촉수 변화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라자스마를 수초로 선정하고 천적으로는 작은 수초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배설물이 많아 질소 사이클 관측이 용이한 금붕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체화. 위의 4가지 환경의 수초를 각각 10개씩 준비하여 실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달간 실험을 진행하여 매주 관찰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록해둡니다. 목적 및 예상 결과. 목적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식물 분포 특이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부차적인 질소 사이클과 수초의 생장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상 결과. 첫 번째로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에서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로 강량이 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수초가 녹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적이 있는 환경에서는 금붕어가 수초를 먹어 수초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네 번째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평범하게 생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수. 환경 3에서는 직접적인 물고기에 의한 수초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앞선 조사한 질살 사이클에 의해 더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재료 준비 및 설치입니다. 재료는 지름, 높이 10cm 용기둥 모양 통 40개, 나자스말, 영양분이 있는 흙, 영양분이 없는 흙, 금붕어 20마리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금붕어 20마리와 20큐브 어항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나자스말을 촉수와 무게가 비슷하게 나누어 놓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흙을 통에 담기 위해 일정하게 분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모든 세팅을 완료한 통 모습입니다. 조작 변인이 없는 통입니다. 는 어느 정도 실험이 진행된 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금붕어가 들어있는 통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증류수 양분이 없는 통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조작 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실험 결과입니다. 현 사진은 모두 2달리 관찰한 결과이며 좌측부터 조작 변인이 없는 통, 금붕어가 있는 통, 양분이 없는 통입니다. 햇빛이 없는 통은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대신 집 화장실에서 실험 결과 pH와 질산염 측정 결과입니다. pH 측정 결과 모든 어항에서 6 정도의 약산성이 관측되었으며
질산염 농도의 경우 금붕어를 키운 수조는 리터당 100mg 이상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며 나머지 수조는 12.5g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무게 측정 결과입니다. 좌측부터 양분 없는 수조의 나자스말, 조작변이 없는 수조의 나자스말, 금붕어가 있었던 수조의 나자스말입니다. 초반에 예상한 면수와 같이 오히려 금붕어를 넣은 통의 수초가 89g으로 더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질산염이 수초에 양분이 되어 수초가 더 빨리 자라는 효과가 천적인 금붕어가 수초를 먹는 효과보다 더 크다고 결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총정리하면 미네랄이 없는 직류에서 키운 수초는 처음과 거의 그대로였고 광량이 없는 환경에서 키운 수초는 이 실험에서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집에서 관찰한 결과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적이 없는 환경에서 키운 수초는 초반에 예상했던 결과와 달리 오히려 더 잘 자랐고 네 번째로 조작변이 없는 환경에서 키운 수초는 질량이 살짝 증가했으므로 생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생태적 요인이 생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수초에게 질소 사이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소감입니다. 환경에 따른 식물 생장에 관심을 가지고 식물 분포 특이성 탐구에 참여했습니다. 질소 사이클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실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는 나자스말을 분리하고 성장한 나자스말을 생장 환경에 따라 나누어 무게를 측정하고 사진 찍는 역할을 했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예측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해야겠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